안녕하세요. 전북 고창의 신드림입니다. 저희 체험 꾸러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험 꾸러미는 환경을 살리는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지하며 생태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화분에 식물을 심는 건데요. 이 체험으로는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가정 중에 식물의 한살이, 식물의 생활, 식물의 구조, 생물과 환경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북 고창 신드림 체험농장의 장현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환경을 살리는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먼저 농업농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여러분, 농촌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음식의 식재료를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이 배고픔에 허덕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농촌에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생산하게 되면 먹을거리에 걱정이 없겠죠. 그럼 여기서 농업농촌이 어떤 기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앞에 PPT 잠깐 봐주세요. 농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농촌의 기능과 가치는 매우 다양해요. 친구들 여기 보면은 식량 생산을 하기도 하고 수자원을 함양하기도 하고 경관을 유지하고 생태계 유지도 하고 홍수를 방지하고 대기를 정화하고 동물의 서식지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환경교육으로도 매주 훌륭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농촌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 기능과 가치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맨 처음에 선생님이 식량 생산에서 얘기했는데 식량을 생산하는 농촌의 공간들은 이렇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초원도 있고 이렇게 산도 있어요. 논에서는 벼농사와 보리농사, 밀농사 등을 지어서 식량을 생산하고 그리고 밭에서는 이렇게 고구마, 감자, 토마토, 옥수수, 무, 배추 등 다양한 채소나 과일들을 생산해서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들도 길러서 생산하고 이렇게 산에서는 버섯 같은 것들도 이렇게 약초들도 생산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농촌은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논에는 물을 담을 수 있어서 수자원을 함양하고 즉 땅속에 물을 담아두는 역할을 하고 홍수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냇가나 강으로 빗물이 많이 흘러가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논으로 빗물이 흘려 들어가면 냇가나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논에서 물이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때는 이렇게 땅속에 있는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농사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농부들이 산과 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휴식하고 치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여기 보면 산이 있고 산 사이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놨고 여기는 산이나 들에 예쁜 꽃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공간을 보고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을 경관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친구들도 나중에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예쁜 곳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맡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은 생태계 유지와 동물의 서식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농업 농촌이 없다라고 하면 동물이나 곤충들이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농부가 벼농사를 짓지 않으면 메뚜기의 먹이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메뚜기가 살 수 없고, 다시 개구리가 메뚜기를 먹는데 메뚜기가 없으면 개구리도 먹이 찾기가 어려워지고, 다시 이 개구리를 먹는 독수리도 먹이 찾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식 동물들이 먹이로 삼을 수 있는 농사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먹이 피라미드가 무너질 수도 있고, 먹이 그물이 형성되기가 매우 어려워서 동물이나 식물이 멸종의 위기까지도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보면 대기 정화와 환경 교육에 대해서 써놨는데, 친구들 여기는 산이에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어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곳은 공기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맡고 싶어 하고, 또 맑은 공기를 맡으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어요. 친구들 여기 밑에 보면 자동차의 매연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자동차나 여러 곳에서 나오는 매연들을 이런 산이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업 농촌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미세먼지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미세먼지는 부유먼지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나누는데, 너무 작아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이렇게 황사나 이런 것들,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날려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꽃가루 같은 것들, 봄에 꽃가루가 날려서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 하거나, 그 다음에 기침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런 꽃가루로 인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바다에 있는 물이 햇빛의 열을 받아서 증발하면서 소금 결정체로 미세하게 나타나는 그런 미세먼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사나 꽃가루나 미세소금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미세먼지고, 여기 보면은 인위적인 미세먼지는 이렇게 산불이 난다던가, 그리고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매연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짓고 부시거나 할 때 나오는 그런 먼지에 미세먼지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친구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너무 놀랍죠? 선생님도 이거 보면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쓰레기를 함부로 소각하면 미세먼지 발생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절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런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발생하는데요. 조금씩 다르게 발생하는 게 있는데, 앞에 잠깐 볼까요?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발전소나 교통수단, 공업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개발도상국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많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저소득 국가들은 음식을 조리하거나 난방을 하거나 이렇게 교통수단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렀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에 이동하면서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친구들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떠다니고, 그 미세먼지가 입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기도 해서 호흡기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이비인후과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암 질환이 생기기도 해요. 선생님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봄이 돼서 미세먼지가 많으면 눈을 자꾸 비비게 돼서 안과를 자주 다니는데, 친구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마스크를 쓰고 손도 자주 씻고 그래야 미세먼지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미세먼지는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날아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마스크를 꼭 써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국하고 스웨덴도 서로 미세먼지가 이렇게 날아와서 불편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도 서로 미세먼지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앞으로는 서로 나라들끼리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의 문제를 잘 해결할지에 대해서 서로 협력한다고 하니까 더 많이 공기질이 좋아지겠죠. 그럼 여러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의 생각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좀 높이고, 그리고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에 좋은 생활습관을 갖게 하고, 대기오염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기도 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요. 신재생에너지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예요. 여기 보면 햇빛을 이용한 태양열, 바람을 이용한 풍력, 그리고 조수 간만을 차를 이용한 조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 지하의 열등의 온도차를 이용한 지열등이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다른 한 가지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바이오 연료인데요. 여기 보면 옥수수, 동물의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나무 등에서 얻는 바이오 연료가 그것인데요. 이런 바이오 연료들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연료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관측을 할 수 있는 천리안 EBO 위성을 발사했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볼게요. 우리의 기술로 개발된 이 세계 첫 정지 궤도 환경 위성 천리안 2비 위성이 오늘 오전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낮은 궤도로 지구 위를 도는 다른 위성들과 달리 계속 한반도 상공에 정지한 채로 떠서 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물질의 정보를 자세히 보여주기 전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1, 2,
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미세먼지 관측 위성을 발사했다고 해서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자, 지금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 피해,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친구들 여기 앞에 10가지 우리가 실천하면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에너지 효율 1등급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하기. 세 번째,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네 번째,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다섯 번째, 자동차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안 하기. 여섯 번째, 경유 자동차 구매 자제하기. 일곱 번째, 실내에 공기정화 식물 심기. 여덟 번째, 매연 차량은 120번에 신고하기. 아홉 번째, 나홀로 운행은 자제하기. 그리고 열 번째는 요리시 직화구이를 삼가하기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한번 이런 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가장 실천하기 좋은 실내 공기정화 식물 심는 것들을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식물이 미세먼지를 정화할까요?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로 식물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해요. 네, 목요일의 남자죠. 진짜 정보를 찾는 남자 진정남 정우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정남 오늘은 웬 화분을 들고 나오셨어요? 네, 최근 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미세먼지를 잡는데 이 공기 정화 식물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 정화 화분이군요. 식물이군요. 요즘 인기라고 하던데 실제로 진짜로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오늘 진정남이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험을 위해 전주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을 찾았습니다. 박사님, 이 공기 정화 식물이 정말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2년 동안 여러 가지 식물들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그걸 직접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실험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빈 챔버 3개 중 2개에 각각 공기 정화 식물을 넣습니다. 챔버 하나는 실험 배수를 위해 비워두었고요. 자, 이제 모든 챔버들에 실험용 미세먼지를 주입시킵니다. 네, 각각 챔버들이 미세먼지로 가득 차는데요. 자, 이후 시간대별로 미세먼지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자, 과연 미세먼지들은 얼마나 정화됐을까요? 자, 가장 먼저 우선 아무것도 없는 빈 챔버입니다. 미세먼지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때문에 빈 챔버에서도 수치가 일정 부분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연 정화가 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공기 정화 식물 낙천을 넣어준 챔버를 보시죠. 자, 초미세먼지는 74%, 미세먼지는 80%가 정화됐습니다. 빈 챔버의 수치와 비교해보면요, 초미세먼지가 무려 30%나 더 깨끗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공해고리 역시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자연정화보다 18%나 넘게 더 깨끗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식물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잎의 앞면에 왁스층이 발달되어 있고요. 여기에 미세먼지가 발라붙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뒷면에 보면 폴이 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폴에付着되는 경우와 이게 방송 과정에서 기본 직접 흡수돼서 제거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물을 이용하면 집안 공기를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실제로 공기 정화 식물을 많이 기르는 가정을 섭외해 찾아가 봤습니다. 거실과 안방은 물론 주방과 화장실까지 집안 곳곳에 식물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자, 과연 정화 효과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자, 저희가 이 가정을 방문했던 날 실외 미세먼지 수치는 94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36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요. 자, 실내 미세먼지 수치를 재봤더니 10 마이크로그램이 넘지 않는 게 보이시죠? 아주 맑은 상태였습니다. 겨울만큼은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무슨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보였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침을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예, 앞서 전문가가 언급했던 공기정화 식물들은 모두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식물들입니다. 예, 특히 저희가 실험했던 이 남천이나 동해꼬리는 모두 우리나라 자생식물들입니다. 남천 동해꼬리. 저도 한번 화훼 농장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정말로 식물이 미세먼지를 정화하죠? 여러분 농촌에 가면 산과 들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식물들이 있어서 우리 주변의 미세먼지를 정화시켜 준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농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고 공간이죠. 여러분 농촌에 오면 환경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저희 체험의 교육 교구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화분이 3가지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물은 남천과 스킨답서스, 테이블 야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자갈이 있고요. 자갈은 화분에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 그 다음에 여기 상토가 있고 여기 마사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자라면서 필요한 영양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푯말을 준비해서 체험을 꾸러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혹시 필요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수업을 할 때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여기 뒤에 이런 PPT를 선생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주문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희한테 메일 주소를 주시면 이 프로그램에 관련한 교육 PPT를 메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환경을 살리는 농업 농촌 체험 꾸러미 실습 단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분이 있는데요. 화분이 이렇게 밑에 받침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편해요. 학생들이 물을 많이 줘도 넘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고 밑에 홈이 있기 때문에 화분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동상도 그렇고 학생들이 관리하기도 플라스틱이 좋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갈이 있는데요. 자갈이 이 화분에 들어갈 만큼만 저희가 계량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굵은 자갈이기 때문에 흙을 넣어도 물빠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빠짐을 좋게 하려고 이 자갈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낙엽을 발효시켜서 만든 부욕토가 있는데요. 부욕토는 이 안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돌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거 보고 펄라이트라고 하는데, 펄라이트는 이 부욕토 사이에 있는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줘서 물빠짐을 좋게 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자, 흙을 넣어 볼게요. 흙은 학생들마다 화분을 심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자갈이나 마사토보다 좀 비율을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저희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실 때 학생들이 얼마만큼 넣을지만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게 화분이 있는데요. 화분의 여기 선에
딱 흙을 담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요 선까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흙을 담을 수 있게, 예, 부엽토를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지금 딱 그 선까지만 흙을 담았어요. 이렇게 흙을 담은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식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인데요. 식물은 밑에 뿌리가 딱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빼면 잘 빼지지 않아요. 그럴 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의 위를 잡지 말고 아래쪽 뿌리하고 닿는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식물이 뿌리가 흙을 딱 감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식물이 자랄 때 뿌리가 활발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흙의 3분의 1 정도는 여기 떼낸다 생각하고 이렇게 털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식물이 뿌리를 활착을 참 잘하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은 이 안에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파놓은 화분 안에 이렇게 가운데에 딱 자리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학생들은 화분을 심을 때 흙을 많이 넣기 때문에 한쪽에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식물을 잡게 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흙을 넣어서 화분의 식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에 가까이까지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엽토가 원체 가볍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붕 떠 있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지금 보면 거의 제가 눌렀기 때문에 2cm 정도는 더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물을 주면 부엽토가 가볍기 때문에 다 밖으로 흘러내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 주기도 되게 불편하니까 저희가 여기 포장되어 있는 마사토를 넣어 보겠습니다. 마사토는 물을 주었을 때 부엽토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분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화분에 공기정화 식물을 심는 거는 마무리되고요. 자, 여기다 학생들 이름을 써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분에 식물 심는 게 마무리되어 있는데요. 자, 결과물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식물은 남천, 스킨답서스, 테이블 야자로 되어 있는데요. 남천은 밖에서 키워도 되고 그리고 실내에서 키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스킨답서스와 테이블 야자는 실내에서 기를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면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비닐이나 이렇게 포토 화분이 나중에 쓰레기로 나오는데요. 이 쓰레기들은 꼭 깨끗하게 씻어서 학생들이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택배 박스로 해서 손상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